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경남 도민분들에게는 조선소 참 익숙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소는 왠지 좀 일이 고되고 위험하고 그래서 남자들만의 일터가 아닐까 혹은 전유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조선소 여성 노동자들의 일과 또 그녀들의 삶을 책으로 엮어낸 분이 계신데요.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의 이은주 상임활동가 모시고 오늘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조선소 일한 적은 없습니다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선소는 여름이 빨리 오고 겨울이 빨리 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면 이미 철판이 달구어진 상태의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온도이고요. 실제 이제 용접이나 도장을 하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이 더운 날씨에 단시간 안에 몇만 명의 몇천 명의 식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식수 인원이 꽤 많나 보네요. 한 명이 담당하기에는. 그래서 불과 땀과 열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더우셨을 것 같습니다. 조선소에서 참 거친 숨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굵은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곳에 가셔서 활동가께서 여성 노동자들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 이 구슬을 담아서 책으로 쓰셨다는 거죠? 네네. 지난 3월에 저희가 그 거제 하나오션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9분 그리고 진해 K조선에서 일하시는 2분의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11명의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조선소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책입니다. 생생한 조선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조선소에서 어떻게 여성 노동자를 유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조망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보면 이게 조선소라는 특별한 현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 보편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그런 목소리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인터뷰에도 거의 조선소 남성 노동자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그 노동자 부족하니까 이주민 노동자가 많이 투입된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낯선데 지난 4월 23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잠시 보고 활동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거제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계기로 이렇게 만나게 됐고 하나오션에서 도자기를 하고 있는 정인숙입니다. 그리고 삐똥하고 같이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인트가 들어가면 10kg 정도의 무게가 되거든요. 열리고의 세탁수불에 근무하는 김영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만큼 옷이 있고 수건도 이만큼 있어요. 책에다가 사인도 제가 오늘 많이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거. 네, 조선소에 이제 앞서 도장 노동자도 있었는데 그런 직접 현장 그런 조선소 관련 일 말고 급식 노동자도 있고 또 세탁 노동자도 있고 제가 좀 간과를 했었네요. 인터뷰 보면서 좀 여러 분야의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조선소 그러니까 배 관련 여성 노동자 생각하면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부산 영도의 그 깡깡이 마을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서 참 위험한 일을 오래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왠지 그 억척스러운 우리 어머님들의 이미지가 우선소비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조선소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이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대우나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활동가님과 집중적으로 파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한다 이 얘기가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부터 국내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는 1977년도에 현대조선 이제 지금은 현대중공업이죠. 당시 현대조선에서 최초로 그 수동
용접이 아닌 자동 용접, 스위치만 누르면 용접이 되는 노동에 여성 노동자들 80명을 고용했다. 그게 예. 이제 중공업의 효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이 노동법 자체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0여 개 직종은 아예 고용할 수 없었던 아, 상황이었는데 그럼 남성만 됐던 시절이에요? 네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현장에서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필요한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여성 노동력을 거기에 투여하게 됐고 그것이 효시가 되었다라고 써 있는데 예. 실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 작업하면서 확인한 거는 그게 효시가 아니라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 노동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밥과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을 청소하는 것, 세탁을 하는 이 여성 노동자들의 몫은 아예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조선산업 초기부터도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었다라는 것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세탁이나 급식 같은 노동자를 뭐 지원직이라 네네. 표현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생산직 지원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좀 분류도요? 중요하다, 예. 중요하지 않다. 아, 주요 노동, 부차적 노동이라는 네. 그런 프레임들이 그 안에 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프레임 네. 때문에 뭐 고용 형태라든지 그리고 뭐 월급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었겠네요. 당연히 예.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언제부터 뭔가 좀 인상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던가요? 저희가 이제 기록 작업 시작 전에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건 과거에는 식당에서 10분이 계시면 그중에 한 분 정도가 여성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두세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네. 그 고용 실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이 이제 조선업이 화랑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급증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때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2019년이 11.5% 그리고 현재는 15%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온전한 길은 아니었는데 길 자체만으로는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많이 들어오셨군요. 네네,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직접 들어봤거든요. 네네. 영상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조선소에는 여성 노동자는 식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여성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비계라고 그래요. 근데 건물 짓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깔아주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식사가 1,800에서 1,900, 직원이 23명,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쟁을 하면 다 내삐리 빼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터보다 더 힘들다고 봐야죠. 집에서 조금 하는 거 양하고 저희들은 몇천 명의 양을 하는 거하고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녁 야식까지도 저희 식당에는 해요. 저희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선소 사람이 아니래요. 아, 정말 정신없는 모습인데 저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나 봐요. 조선소 사람이 아니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책을 내고도 예. 저희가 조선소 여성 노동자 기록이 나왔어요라고 예. 하니까 그러면 용접 도장 뭐 이런 이야기겠네. 그래서 아니에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여성 노동자 식당, 청소, 세탁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왜 조선이야? 라는 질문을 오히려 제가 받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보면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일을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저렇게 심리적으로 차별받을 때 정말 그게 사무치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존중을 받지 그러니까요. 못한다라는 느낌, 예. 네, 그런 게 크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밥하는 사람이 이렇게 네네. 치부하는 경우도 그래서 있었군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 밥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네, 이야기하신 분들 그러면 있었어요.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성 노동자 중에서도 뭐 급식, 세탁, 네, 없어 뭐 도장은 칠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업무 외에 뭐 네. 용접이라든지 네. 이런 업무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네. 네.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든 공정에 여성 노동자가 없는 공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책에
그 저희 책에 담겨 있는 이제 용접, 예. 이제 조선소는 다 대부분 용접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10여만 개의 쇠 조각이 붙어서 300개의 블럭이 만들어지고 그 블럭을 다시 모여서 배 모형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쇠와 쇠를 붙이는 용접 작업이 주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장 나오셨잖아요. 근데 도장은 세 가지 공정이 있어요. 세 가지 공정이 이제 그 파워 그라인더, 그다음에 스프레이, 그다음에 터치업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 터치업 공정은 롤러나 붓으로 세밀한 부분, 칠해지지 않은 부분을 칠하는 건데 예. 거기는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이외에도 사상이나 보온 그리고 쇠를 깎는 밀링 작업 이런 작업도 하고 계시고 책에 담겨 있던 이제 K조선에서 일하셨던 분은 15년 동안 사상 작업하셨다가 지금은 68세인데 예. 현장에서 청소 일을 또 담당하고 계신 그래서 그분처럼 모든 공정에 다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화면으로도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그냥 아예 똑같은 일을 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왜 여성 노동자들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을까요? 저도 예. 그렇게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했고 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만나오는 시간들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는 특히 저희 단체가 이제 조선소 노동자들이 저희 단체의 출발이기도 했어요. 예. 근데 조선소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함께 하면서도 여성 노동자에 주목하지 못했던 반성의 기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생산 비생산 나누는 것처럼 여성 노동을 좀 그림자 노동 예. 취급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 고용 형태를 봤을 때 남성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요.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네네. 그러면 남성은 대다수가 정규직이고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네. 그래도 뭔가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뭐 대우라든지 뭐 네. 월급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뭐 처우 등등이 많이 부족하겠네요. 여성 노동자는. 네. 대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느냐, 그러니까요. 뭐 존중을 받느냐 네. 여러 가지 것들인데 네. 첫 번째 이제 임금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 2000년대에는 남성 노동자의 절반 정도의 임금 수준이었다고 하면 2019년이 70%이거든요. 현재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던 정윤숙님 같은 경우에도 일당 5,000원이 차이가 나고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네. 그다음에 용접 작업을 하시는 전은아님의 경우에도 시간당 1,000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70%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근데 급식과 세탁은 네. 만약에 뭐 남성 여성 똑같이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임금 차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일 텐데 네. 화면 봤을 때 용접은 네. 여성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월급 차이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회사도 그런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이분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너무 열악해요가 오히려 이분들의 주요한 말씀이셨어요. 오히려. 네네. 워낙 열악하다 보니 그것까지도 아직은 인식하거나 발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같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계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차별도 차별인데 위험에도 노출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남성 노동자처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제가 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요. 반찬하는 솥은 스팀 솥인데 이렇게 길어요. 그 솥에 물이 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펄펄 끓으면 미끄러지면 바로 다칠 수 있죠. 튀김 솥에도 그렇죠. 정말 사납죠. 죽음이 도살이에요. 매일매일 내일 살아있을까 걱정돼요.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져요. 뚝 꺾어져요. 딱딱한 걸 많이 만지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마지막 손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셨을까 싶은데 그 활동가님께서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네.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마음 아팠던 사례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좀 떠오른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실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생에 굴곡이 없는 분이 없듯이 예. 네, 이분들도 만나면서
다양한 인생 경험과 정말 이렇게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용접 작업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이 이미 넘었어요. 조선소에서 일을 한지. 오래 하셨네요. 네, 예. 근데 조선호 구조조정 과정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서 또 투쟁한 경험들 가지고 계셨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도 있었고 혹시 그것도 여성이 좀 많은 파일을 사정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더 위험에 처해 예. 있다는 건 오히려 예. 기록 작업 말미에 알게 됐는데요. 말미 알게 됐다고요? 네, 예. 사무직 여성 직군들이 정리해고 1순위였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그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낮은 임금으로 갈수록 여성 노동자의 고용은 증가한다. 낮은 임금일수록 여성 네. 고용률이 늘어난다. 네, 그리고 해고의 위험에도 1순위다. 여성은 예.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앞서 인상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실 때처럼 그때와 동일하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런 길을 많이 열어준 거였고. 네네. 그러니까 온전한 길은 아닌데. 네네. 그런데 또 그렇게 들어와서 몇십 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 일을 했더니 해고 만약에 대상이 필요하면 거의 좀 수익권에 오르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생명에도 위험에 분명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차별도 존재하고 거기다가 이제 해고 얘기 나오면은 또 앞선에 서야 되는. 네네. 야, 지금 이거 뭐 삼중고가 아니라 거의 N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인데 그럼에도 버티고 또 하루를 버티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의지 때문인지 제가 역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꼭 있어야 되는 직업이고 밥값이라 그러죠. 제가 받는 만큼은 일을 해주거든요. 애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이런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도 꼭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한 분야 한 분야 당신들이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나는 덜 하는 사람이고 더 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래서 나 역시나 걸맞은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목소리까지도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님 책도 쓰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도 보셨고 여성 노동자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우선돼서 필요한 거. 그 아까 저희 이제 그 북톡하는 영상 예. 보면 당일 그 현장에서 책에 나온 주인공들이 서로의 작업을 처음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래요. 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었는데. 고생하는 거 아는데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네, 본 네, 적은 네. 없군요. 네. 예. 근데 모두 다 이야기한 건 우리가 자부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고. 근데 지금까지 희망을 가졌던 거는 내 아이 노동으로 내가 내 생계를 꾸렸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렸고, 내가 하는 노동이 누군가의 작업복으로, 누군가의 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현재까지 버텨왔고, 예. 또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이 자부심이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 존중이라는 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임금이든 대우든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불합리한 것을 바꿔온 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또 오랜 희망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일이 힘들다 보면 지칠 때도 많은데 좀 자부심이 정말 큰 동력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좀 회사가 정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도 최소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 받아야 됩니다. 차별 안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 적겠네요. 이런 식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요즘 저도 뉴스 진행하다 보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고용 형태도 다르고 또 남성 여성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 보상이나 배상이 뒤따라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차별도 여성들이 좀 더 많이 겪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예. 현장 이제 분위기가 다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용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예. 내가 다치거나 아파도 이걸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그렇죠. 일자리가 또 맞아요, 위험에 맞아요. 처해 그거 있기 요구했다가는 때문에. 나가라 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통계 보면 그 중대재해 통계는 하청 노동자가 많은데요. 재해 숫자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오히려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말을 못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이걸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사고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경남에서 2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네. 5월에만 8분이 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동자는 여전히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활동가님 이 대목에선 좀 어떤 게 시급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니까 그럼요. 생명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예. 지난 16일에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조선업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날 나왔던 이야기는 20여 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원화도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오션의 경우에 2023년도에는 전체 사고 중에 10%가 이주 노동자였는데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4월 통계로 이주 노동자의 재해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하거든요. 전체 재해. 그래서 값싼 노동적으로 이 조선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 정책 자체가 예. 노동자를 계속 죽음으로 내몰고 질병에 그다음에 다치는 구조로 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업 노동자가 없다는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수주는 호황인데 네네. 그러면 그 노동자를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네. 지금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네. 여성 노동자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네. 애초 구조적 자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임시 방편이라든지 네.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어찌 보면 지금은 거의 포장지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 뭐 존중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고에 있어서도 좀 방지가 계속 미약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희망을 네. 안고 또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이란 가치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또 특히나 또 여성 노동자에도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당부와 응원 말씀 끝으로 남겨주시면 좋겠는데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달라져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또 기록 활동을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 중에 노동을 천대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정작 그 노동이 없이는 우리 삶이 하나도 유지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천대하는 태도가 있고 두 약간 좀 번째는 짧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이 조금 위로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알겠습니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상임 활동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